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올해 나랑 경쟁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지? 어떤 내신 가지고 쓴 애들이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걔들 제낄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박태홍 소장입니다. 지난 설명 이후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방학 때 컨설팅이나 면접 수업 이런 걸로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면접 시험을 앞두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원서까지 다 쓴 마당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1차 결과 발표가 나는 게 10월 21일이죠. 21일 날 발표가 나고 우리가 26일 날 시험 보는 전형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전주 금요일 날 미리 발표가 났어요. 그 말대로 이해를 하자면 당장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1차 결과 발표가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면접 결과 이제 대상자들이 발표가 어떻게 날지와 상관없이 이번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우리가 UD를 대비함에 있어서, 또는 이제 각 대학들에 있는 국제학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어떤 애들이 경쟁자들이고, 소위 내가 서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얼마나 뒤집힐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좀 자극적이죠? 이제 면접이다. 학생들을 보면 10월 달에 첫 주에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미리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 공립학교들에 관해서는 이제 뭐 우리 면접 시기와 또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 준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7월 달에 기말고사 보고 수능 모의고사도 보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준비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예요. 고3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분위기가 좀 그렇죠. 이미 원서 접수까지 끝난 마당에 내가 재수를 할 거 아니라면 3학년 2학기 내신에 대해서 챙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이 공부를 준비해가면서 나 지금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게다가 당장 이번 달에 있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면접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뭘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면접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요 국제학부 지원자 분석. 사실 제일 궁금한 것들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시기에 제가 설명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 설명이랑 달리 저희가 제목 부분, 목차 부분을 좀 간단하게 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미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원서 내기 전에 상담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매년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아이가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말은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표현력은 좋은데 면접장만 가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죠. 면접장을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될까? 아마 7월, 8월, 9월에 걸쳐서 원서 접수 전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뛰어나야지만 원서 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은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5장의 카드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원서 구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연세대 국제학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들의 국제학부에 서류를 냈을 겁니다. 물론 국제학부가 서류로만 끝나는 학교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학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준비해야 될지, 보시는 것처럼 대체 어떤 애들이 서류를 통과할까, 이런 부분도 가장 고민이 되겠죠. 지난해까지는 이런 애들이 붙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애들이 서류를 통과했다. 보편적인 경우가 아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자극적이고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외에 더 혹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년까지 서류 통과자들의 사례는 그저 작년일 뿐이에요. 그럼 올해 우리 아이 경쟁자들은 어떤 식의 서류를 가지고 원서를 냈을까?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자세히 언급을 할 수 없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애들이 대학별로 원서를 냈다. 물론 겹치는 게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이미 각종 학원들이 지난 추석 이후에 이제 파이널 강좌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의 수업을 한다, 뭐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죠. 어느 학원을 듣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죠? 내 면접을 봐주는, 소위 나와 함께 면접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만 다니면 될까? 이게 일부 외고생들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준비시켜주는 경우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미 3월 달부터 주요 대학교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국제학부가 아니라 재심원 면접이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연습을 꾸준히 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임박해오면 이제 대학교에 이미 들어간 선배들을 불러서 연습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내서 자체적으로 연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도대체 그런 식으로만 준비해도 될까에 대한 것들도 분명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서류 통과 기준. 정교과 내신이 중요하냐, 영어교과 내신이 중요하냐, 아니면 수행평가에 반영된 교과 세특이 중요할까, 아니면 진로 적성 분야가 중요할까. 우리가 원서 접수할 때도 상담을 받으시면서 물어봤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짚어보고요. 먼저 주요 대학교 국제학부 지원 경쟁률 현황에 대해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연세대의 경우에는요, UD 지난해보다 경쟁 높아졌죠. 6.9대 1입니다. 거의 이제 한 7대 1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정원이 4명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더 늘었어요. 지원자들이 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마 학교 선배들 중에서 낮은 내신으로 그 선배가 들어갔대, 아마 이런 사례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성적이 좋았던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경우가 좀 다를 것이다. 왜? 뭐 의대 여파? 의대 여파만 가지고 설명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과생들도 문과로 지원할 수 있고, 더군다나 UD 내에서 LSPT라고 불리는 생명과학공학의 시험 문제조차도 이제 UD 인문사회 분야의 시험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이 크죠. 같은 문제라면 10명 뽑는 단위에 지원하는 것보다 100명 뽑는 게 지원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UD 자연 같은 경우 10명 뽑는데 81명, 8.1대 정도 됩니다. 지난해가 한 10대 1 정도 했으니까 경쟁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하스, ISE, 아시아학부의 경우에는 예년 경쟁률과 비슷합니다. 다만 ISE, 이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대 여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서울대, 연고대 갈 만한 애들이 썼다면 지금은 지방 학생들의 지원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많겠죠. 연대, 하스, 연대 ISE를 갈 바에는 차라리 지역에서 의대를 지원해 보겠다, 혹은 주요대 공대를 원서 쓰겠다,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학부의 경쟁률도 11.8대 1 정도로 높아졌을 것이고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추천형으로도 올해 국제학부를 뽑게 되죠.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자가 70명, 10대 1이 됩니다. 학교 추천형으로도 국제학부를 뽑아요? 국제학부가 작년까지는 학교 추천이 없었는데 전형들의 정원을 줄이면서 여기 추가가 됐죠. 그래서 학업부 수행과 계열적합형은 작년에 17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계열적합형은 작년에 16명에서 10명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줄어들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지게 됐죠. 근데 우리가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학생들에게 반드시 불안한 요인이라 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앞서 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해 경쟁률이 5점 얼마였는데 5.56 정도. 올해 경쟁률이 7까지 올라갔으니까 내가 잘못 쓴 거 아닌가? 나 반드시 유기 돼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을 갖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경쟁률 그 숫자보다는 중요한 거는 나와 경쟁할 수 있는 아이들의 질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들이 이 전형에 지원하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뒤에서 제가 고려대학교를 상세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원자들 자체는 연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학업부 수형이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경쟁률 되게 높은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오른쪽에 보시는 서강대의 경우 그렇습니다. 개페트리 국제학부는 지난해 신설돼서 5명 뽑았는데 지원자들이 제법 있었죠. 올해의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94명이나 냈습니다. 작년보다 지원자 늘었어요. 이건 일부 학교들에서 그 신설된 개페트리 국제학부에 우리 선배 냈는데 내신이 몇 점대인 사람들 붙었다더라,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많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사실 모집 단위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이게 되게 고민될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연대 국제학부로 쓸 만큼 국제화에 관심이 많고 내가 해외에 무조건 정말 모든 생기부가 거기에 올인되어 있어서 이런 학과를 쓰나?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서강대가 원서를 발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과 영문, 경영도 같이 넣었어요. 국제학부 설명했는데 이걸 왜 넣으셨죠? 당연히 연결이 되죠. 우리는 원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연대, 고대에서 국제학부를 쓰려면 서강대를 옵션으로 넣을 때 반드시 영문이나 유럽 문화학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유럽과 영문의 경쟁률은 보통 10대 1, 11대 1 예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서강대를 쓰는 애들은 어떻다는 거죠? 특별히 지원자가 늘지도 줄지도 않은 거예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개페테르 국제학부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경쟁자가 더 늘어났다? 지원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소위 상위 대학을 쓰는 학생들이 개페테르 국제학부를 쓰는 게 아니라 하위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가 불안한 친구 중에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선배의 사례처럼 나도 한번 대박을 노려볼까?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한양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 국제학부 설명할 때는 한양대 부분을 많이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양대는 어찌까지나 서류로 판명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한양대 국제학부에 대한 선호도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올해는 한양대도 중요한 옵션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자, 첫 번째, 내신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수능은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죠. 제가 강의 플러스 설명회,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경력만 따져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또는 뭐죠? 우리가 소위 학생부 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전후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2014년도, 5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원서 개수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제학부 자체에 대한 선호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한양대의 경우에는 과거 2016년도 전에 우리가 에세이만 써서 1차가 통과되고 이럴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양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도 3가지 유형의 전형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추천형이 신설되고 면접형이 새로 생겼지만 면접형은 3번 뽑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한양대는 서류 100%로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자, 수능을 보기 힘들어하고 내신 조건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옵션을 떠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넣었죠. 추천도 국제학부에 이제 9명을 뽑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반드시 우리가 연대 고대를 쓰는 애들, 뭐 특목고 학생들이 추천형으로 한양대 쓸까요? 그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런 경우보다도 해외에 살다 왔거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연고대 쓰기는 좀 불안하고 쓰긴 쓴다 하더라도 한양대 정도로 옵션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하단에 정책학과 국제학부 그리고 인터칼리지 학부, 정책학부 보시겠습니다. 정책학과는 왜 넣었냐? 제가 올해 설명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거예요. 재작년에 정책학과가 내신이 2.79였고 작년이 3.7 정도 됐습니다. 작년 한양대 국제학부 70% 컷이 3.68이었어요. 그래서 정책학과 정도면 모집 단위도 한양대 국제학부랑 비슷하고 그런 맥락에서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정책학과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올해 정책학과 경쟁률이 제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도 맞고요. 그러면 이 정책학과의 내신 성적은 올해 어떻게 될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부분도 우리가 나름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국제학부는 추천해서 9명을 빼는 바람에 정원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학부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입니다. 지원자들은 460명가량 됐습니다. 경쟁률이 17대 1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21이나 되는데 국제학부는 여전히 17대 1, 그리고 인터칼리지 학부는 신설학부 10명밖에 안 뽑는데 불구하고 18대 1 정도 됩니다.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는 우리가 문과가 10명, 이과는 35명을 뽑는다고 이미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설명 영상이나 또는 저랑 1대1로 이제 뭐 컨설팅에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많이들 질문하셨어요. 성대 자율전공이나 그리고 우리가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어때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자율전공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보수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말씀드린 경우가 많았죠. 작년의 경우 서울대가 자율전공을 뽑은 학생들이 모두 이과 학생들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자율전공의 이름으로 여러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합격자들 보면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과 학생들이나 특히 일반고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성적이 좋다고 자율전공 냈을 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면에서 한양대는 분명히 문과와 이과를 구분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명백하게 우리 10명을 뽑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8대 1이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 신설학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친구도 많다. 이건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겠지만 성대처럼 자율전공이라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애매하게 뽑는다고 하지만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에 비해서 한양대가 좀 더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화여대 보시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올해 전형상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죠. 활동 보고서가 폐지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학 특기자로 지원할 때 소위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학 특기자와 어학 특기자를 지원하게 될 때는 분명히 관련 자격증을 내야 되죠. 이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전형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특기자 자체가 폐지가 되고 미래인재 전형에 통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문동문은 어쩌죠? 지원자들이 40명, 24명, 그래서 4.4대 1이나 4대 1. 그렇게 높진 않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와야 되는 특기자 전형 자체가 1차 서류가 4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배수 안에 든다 또는 4.1 정도, 4.12 정도라면 분명히 큰 문제는 없죠. 불문동문은 쓰는 애들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제학부는 정원이 좀 빠졌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54명에서 11명이 빠져서 올해 43명이 됐죠. 자, 근데 어쩌죠? 지원자는 213명입니다. 경쟁률은 4.9대 1입니다. 지난해 경쟁률이 4.17대 1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저희가 이제 이화여대 지원이 끝나고 나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국제학부가 저희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 전화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17대 1이면 거의 다 붙는 거 아니냐. 수업 면접 수업 빨리 깔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죠. 4.9대 1이라고 한다면. 예전보다도 그러면 지원자가 더 늘었으니까 이게 오히려 좀 불안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랜튼 국제학부에서 13명을 뽑는데 여기는 오히려 늘어났죠. 이건 뭐냐면 미래인재 전형으로 뽑으니까. 예. 이 3학력의 조건을 맞춰야 되고 서류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경희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제학부도 올해 우리는 지역균형을 뽑기 때문에 5명 정도가 뽑는데 지원자들은 3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8대1. 사실 국제학부가 아시는 것처럼 서울 캠퍼스가 아닌 수원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학부는 45명 모집에 614명이나 모집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13대 1이죠.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학과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국제학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원 경쟁률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러면 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야 될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원자들의 구성, 어떤 일이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경희대는 제가 뒤에서 설명할 부분들에서 조금 상세하게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응용영어 통번역이랑 하스필러티 경영학과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과거에 국제학부를 지원했던 좀 좋은 애들이 이제는 이 두 과들도 지원을 많이 해요. 왜 그랬죠? 경희대 국제학부가 수원에 있다면 응용통번역이랑 호텔 하우스필러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 자체가 13대 1, 11대 1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우스필러티 경영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응용영어 통번역보다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 살짝 낮죠. 이거 왜 그럴까요? 내신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의 경우에는 자, 주요 외고생들 중에서 내신이 좀 불안한 친구들이 경희대까지 써야 된다면 근데 경희대 국제학부는 수원에서 난 가기 싫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학과를 고려하는 친구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았었고 그 중에서도 뭐죠? 응용영어 통번역보다는 허스피털티 경영의 경우에 지원자들의 내신이 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 동향이 어떨까?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2023학년도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해서 저희 강좌 및 컨설트 수강생 350명, 그러니까 근 4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나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 형식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 학생들을 받을 때부터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 분류하고 그리고 통계를 내본 겁니다. 전교과 내신. 과거에 비해서 전체 교과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냐? 적어도 우리가 국제학부 자체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연대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주요 교과목을 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전체 교과 내신은 좀 하락했습니다. 뭐냐면 주요 교과는 좋은데 전체 내신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경우는 저희가 외고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내 전공어가 영어과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닌 불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 중에서도 전공어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전체 내신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국영수 과사, 주요 교과목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주요 교과목과 전체 교과목 사이의 성적은 반대로 놀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교과목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연대나 한양대 쪽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제법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체 내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과가 무조건 다 좋아야지만 연대 유디 쓰나요? 한양대 국제학부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에서 집중해서 보는 평가 기준, 소위 말해서 합격생들의 평가 기준을 봤을 때는 전교과가 연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요 교과목을 잘 본 애들 중에 연대를 쓴 애들이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 국제고 지원자들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저희 학원만의 특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2024 대비 20% 감소.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국제고 학생들이 소위 우리가 연대나 고대 국제학부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 여러 가지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원서를 다 쓰게 되잖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외고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원서를 많이 썼고, 그래서 국제고 간 애들 중에서도 나는 국제고 다니지만 뭐 특정 언어를 전공하고자 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어에 관심이 많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학부를 쓰고 싶다, 이런 친구들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국제학부 그리고 뭐 주요대 국제학부를 쓰는 소위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자, 대학이나 정부가 점점 수능과 내신을 좀 강화하는 추세죠. 그럼 국제고의 방향도 어떻습니까? 외고는 그 목적이 분명해요. 외국어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 입학하면서도 국제학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건데, 국제고의 경우에는 좀 더 뛰어난 애들, 그야말로 일반고보다 좀 더 전반적으로 내신이 좋거나 뛰어난 애들을 뽑았기 때문에 굳이 국제학부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학생 개인의 선호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국제고에서 학교가 집중하는 방향도 전체 내신을 잘 관리해서 수시에서 합격하거나 아니면은 수능으로 돌려서 수능 준비를 잘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제고 학생들 중에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주요대 국제학부로 쓰는 애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세 번째, 전공적 합성. 과거에는 우리가 국제학부에 걸맞게 글로벌 기업, 그리고 신문 기자, 언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외국계 관련된 것들 또는 영문학 전공, 이런 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술이나 창업,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학부라는 그 전공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부터 설명할 때마다 생기부 분석에 대한 내용이 국제학부 지원자들의 생기부가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하실 때마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과거에는 그야말로 학생의 진로가 희망하는 전공과 일치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올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반대로 좀 높아진 것들은 어떻죠? 자, 외고 지원자 영어 내신 평균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의 경우 주요 교과목을 많이 본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리고 연대국제학부가 과거에 비해 영문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바람에 영어 교과 내신을 좀 더 보는 건가?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지? 라는 기준에서 교과 성적을 좀 더 본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어 교과 성적이 좋은 애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 자, 전교과 내신이 하락한 거가 좀 반대의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제가 경쟁률 비교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고나 이과 지원자들이 늘었습니다. 자, 언급했죠. LSPT 제시문의 공통 여파로 일반고 문과 지원자 수가 상승했다. 일반고 문과 지원자 수도 늘었고 이과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연대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애들이 문과 또는 외고생 또는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뭐 국제고 포함해서 언어를 잘하는 애들만 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어 능력에 아주 특별한 스페셜티가 됐지만 지금 뭡니까? 어릴 때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생활 환경 인프라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하나의 옵션이에요. 저희 쪽에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 해외 체류 경험이 없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일반고 학생들인 지방 애들은 UD를 준비합니다. 왜? 내신이 좋으니까. 다만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연대나 고대 국제학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대 국제학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가 이제 연대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의 경우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고 지원자들이 60%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영어가 아주 외고 학생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학부조차도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가게 될 것이고, 특히나 올해의 경우 이제 UD 내 생명과학공학의 시험 문제조차도 인문사회 형태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문과, 이과 구분조차도 모호해지고 영어로 시험 볼 수 있으면 누구라도 써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요 교과 세트. 자, 과거에는 동아리나 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많이 판단했다면 이제는 뭐죠? 영어나 수학. 국제학부 쓰니까 영어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들에서 수학도 보는 거예요. 왜? 연세대 특기자, UD 인문사회의 경우 세부 전공 경제학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어를 수학을 못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수학 신경이 좋은 아이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컨설팅 진행 같은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어 교과 내신 등급은 특목고 학생이지만 그냥 3등급 정도예요. 근데 수학 1등급이기 때문에 UD를 쓴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수학 등급이 뭐 외고의 기준에는 다 4, 5등급 애들이 UD를 썼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충분히 쓰고,
그런 면에서 주요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성적이 고루고루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대학별 그 지원자 분석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마 여기서부터 부모님께서 가장 알고 싶어 하실 부분일 거예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연세대 국제학부. 특기자 유진이 어떻죠? 자, 문이과 통합재심으로 이과 지원자 비중이 증가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의 경우에는 12월 23일. 이게 우리가 국제형 시험 보는 날이죠. 하스, ISE, 아시아학부 면접 시험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포항광대 면접으로 IS 지원하는 과학고 학생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고생들은 그렇잖아요. 과기원 관련 계열로 가면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카이스트나 주요 과기원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과의 ISA는 이제 나노 분야, 생명 분야잖아요. 그것만 다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그것만 다루지 않겠지만 나노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 학생들의 기준은 종합대학으로 갈 거라면 스카이를 가야 되는 게 자기들 생각이니까요. 근데 하필 시험일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과거생들이 빠졌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과거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냐, 원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내신 점수대별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연세대 국제학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을 지원한 애들 중에서 서울대나 고대나 이화여대를 쓴 학생들의 비중에 대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짙어질수록 가장 최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쓴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지원자들이 재작년에는 35% 정도였어요. 작년에는 25%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30%로 다시 늘어났어요. 이건 뭐죠? 주요 교과목 내신 좋은 애들, 다시 말해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 서울대도 같이 쓴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대도 볼까요? 자, 재작년에는 45%, 작년에 32%. 왜 줄었을까요? 작년에 고대는 4-8이 됐죠. 그리고 학업부 수용 문제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고대를 쓴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연고대를 걸쳐 쓴 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집 단위가 그 이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정원이 더 줄었음에도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내신이 좋으면 연대도 쓰고 고대 학업부 수용도 그냥 쓰는 거예요. 왜? 4-8이 된다는 게 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대에는 4-8 조건이 큰 의미는 없어요. 왜? 특기자는 수능 최저가 없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2하 보호 영어 2등급이죠. 아무 상관 없죠. 근데 내가 수능 성적이 웬만큼 나와요. 그렇다면 고대 학업부 수용 그냥 넣어야죠. 그건 내 내신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그런 내신을 가졌다? 그런 학교 선생님이 권하십니다. 내신이 3점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쓰는 거죠. 더 많이 늘어났어요. 계열 적합형? 글쎄요. 올해의 경우에는 계열 적합형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계열 적합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연대 쓴 애들 중에서 계열 적합형 쓴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5%까지나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학업부 수용 4-8 그리고 서류 100% 이 조건이 충분히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화여대 보시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쓰면서 이화여대 특기자 국제학이나 어학특기자 쓴 애들이에요. 그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54%, 그러니까 거의 다 쓴다는 거예요. 연대 의대를 쓰면 이대는 반드시 하나 써야지. 돼서 안 가더라도 무조건 쓴다. 이런 분위기였다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건 뭡니까? 이제 주요 상위대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화여대를 마지막 옵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연고에서 무조건 붙든 아니면 하한선으로 서강대, 성대까지만 쓴다 하더라도 나 이대는 안 쓸 거야. 이 경향이 좀 더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5%를 제외한 나머지 75의 애들은 어떨까요? 그건 연대 유디를 안 쓰는 애들 혹은 못 쓰는 애들 중에서 이화여대 옵션을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화여대 보여드리겠지만 이화여대 지난해 경쟁률이 4.17대 1, 올해 경쟁률이 4.7대 1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나와 같이 이화여대를 써서 경쟁하는 애들이 경쟁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원자들 색깔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연대를 쓸 만큼 충분한 우수한 애들이 많이 썼다면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이대를 초상위로 보는 애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경쟁률 높으니까 어떡하지? 원서 잘못 쓴 것 같은데?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원자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재작년 작년까지 해서 외고 비중은 잠시 줄었다고 늘어났습니다. 외고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코로나 이후에 점점 외고 학생들 비중이 연대 유대가 좀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외고 학생들이 내신이 아주 낮다 하더라도 4점대 중후반 5점대라 하더라도 많이 붙었어요. 연대 유디를.
마구잡이를 썼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생활기록부 보시는 법도 달라졌죠. 과거에 우리가 논문도 됐다면 2022학년도, 23학년도 그 시기에는 학기당 1개 정도의 수상 실적을 반영하고 24학년도부터 23년도죠. 작년부터는 뭐죠? 온갖 수상 실적 안 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위 자동봉진이라 불리는 창체 활동 자체는 거의 미반영이 돼버렸어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혜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외고생들이 불리할 여건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올해 늘어났어요. 이게 지난해 외고 학생들 중에 제법 붙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원서 써주지 않았지만 자체로 써서 붙어왔던 학생들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소폭 늘어났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죠? 잠시 줄었지만 또 늘어나죠. 졸업생의 경우에는 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한 10% 정도. 예, 지원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합격생도 그렇고. 지원자들의 고교 평균 등급 보시겠습니다. 교과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전교과 기준입니다. 외고의 경우에는 3.4에서 2.6까지 골고루 나오죠. 어쨌든 3점 중반대까지입니다. 일반고는 여전히 1점대 안에 머물러야 되죠. 평균이기 때문에 뭐 상단과 하단이 있으니까 요거는 판단하시면 되고요. 졸업생의 경우에는 외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지원자들 경우 교과 등급은, 자, 외고의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3.7, 2, 4 어쨌든 3점대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고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좋아야 되죠. 전교과 골고루 나오니까. 졸업생도 그와 비슷합니다. 자, 연대는 어떤 애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쓸까? 서울 주요 외고는 지원자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 작년 감소했던 주요 외고생들이 유디 지원율이 증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배들의 실적 영향도 있겠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특정 몇몇 외고의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30% 이상 늘었죠. 외고 특성상 인원수도 적고, 그리고 어느 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외고의 경우는 전공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속 선배들의 어떤 실적들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의 실적이 괜찮은데? 선배 실적이 나랑 내신이 비슷했어? 생활기록부가 비슷하다고? 그럼 써야지. 이건 학교 선생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학교들에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과거의 선생님들 입김들이 되게 컸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원하면 쓰게 해주는 분위기 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일반고 이과 지원자를 들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일반고 합격자 증가 어떤 분위기에 기인하고요. 그리고 문이과 통합재시문, 마지막으로 생기부 창체보다는 내신과 능력. 여기 보신 것처럼 교과 성적이 합격 유리하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나는 외고 못 갔잖아. 그래서 외고 애들이 한 개 틀리면 3등급 나오는데 내가 일반고에서 1등급 이런 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 자체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위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도 요즘은 과감하게 씁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의 자체에 대해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찾아보고 써요. 예. 그래서 제 설명해 보시고 또 질문을 주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뭐 컨설팅 오시거나 통해서 정보를 스스로 취합해서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유디외 지원대학의 원서 안정지원 또렷하다.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연세대 국제학부를 쓰는 애들이 재작년,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주요 대학교 원서 쓰는 비중이, 서울대는 아까 보셨죠? 고대랑 이런 것들은. 성대는 어떻죠?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이거 사실 제가 외고 기준 작성한 건데요. 성대를 많이 쓴다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여대를 쓸 바에는 성대를 쓰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서영고, 그리고 서성한 라인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너무 뚜렷해졌어요. 수시에서.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자, 하스, 학생보장합정, 우리 국제학부 쓸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스보다는 아시아학부 쓸 거예요. 왜? 하스는 내신이 많이 높잖아요. 모집 단위가 그래도 하스는 100명이고 아시아학부는 20명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20명 안에 들어서 1차 통과되고 면접 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죠? ISE 쓸 바엔 하스 쓸게요. 왜? 문이과 통합이고 시험 문제 같은데 어차피 하스 들어가도 컴퓨터 그리고 통계학 다 배울 텐데 왜 40명 뽑는 거 쓰지? 100명 뽑는 거 쓰지? 자신의 지원 전공이나 디테일한 계열보다도 지원 인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문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신을 고려하지만 이과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부담으로 하스보다는 IS, 문과의 경우에. 그리고 재시문을 갔다면 IS보다는 하스, 이과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아니라면 어디까지나 하스 쓰는 거예요. 왜? ISE는 생명과학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학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활동 우수형으로 연대
건축학과? 모집 단위가 20,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빡센 학과를 내가 쓴다고? 수능 최저도 되는데? 더 높은데? 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핫스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같은 맥락에서 ISE 지원자가 앞서 보신 경쟁률에서 많이 늘어난 것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IS를 지난해까지 써왔던 애들이 그런 수준의 애들이 올해 썼을까요? 아니죠. 지역에서 오는 애들은 지방 의대에 머무를 겁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죠? 그런 애들은 활동우수에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을 갑자기 20대 1 가까이 경쟁이 늘어난 이 40명 뽑는 이 IS에서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지방에서 의대 못 가는 애들 중에서 서울로 가고 싶은 애들, 서울 지역에서 연대에 못 갈 성적인 애들 중에서 ISE 괜찮은데? 수능 최저라면? 그 정도라면? 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애들이 포항공대랑 시험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빠졌다 그랬죠. 그러면 올해는 ISE를 지원하는 이과 학생들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IS를 쓸만 했던 애들은 어떻죠? 그럴 바에 확률을 높이는 핫으로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려대 보시겠습니다. 고려대는 국제학부가 모집 단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첫 번째, 학업 수행은 면접이 폐지되고 모집 단위 축소로 경쟁률 자체는 높아졌습니다. 계열 적합형은 면접 비중 증가에도 지원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면접 비중이 50%로 늘어났으니까요. 자, 같은 의미에서 고려대 국제학부를 쓰면서 서울대 지원한 애들, 연대, 성균관대 지원한 애들 보시겠습니다. 고려대를 국제학부 쓰면서 서울대에 쓴 애들입니다. 재작년에 60% 많이 쓰죠. 고대랑 서울대는 거의 같이 가요. 근데 연대국제학부랑 서울대냐 연대국제학부랑 고대국제학부냐는 좀 갈려요. 그래서 여전히 같은 비중이 없다가 올해 좀 줄어들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학업부 수행 같은 경우는 4합할 조건 맞춘다면 서류 100%인데 서울대 쓰는 애들은 쓰겠죠. 근데 이건 궤적의 여파가 큽니다.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면접 비중이 50%죠. 그리고 서울대를 쓰게 되면 서울대 일반장의 경우에는 면접 시험이 수능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자, 계열 적합형 어떻죠? 올해 11월 1일 날 발표나서 11월 9일 날 시험 봅니다. 수능 전주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그러면 수능 전주에 시험 보는 고려대 계열 적합형이랑 그리고 수능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보는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뭘 선택하냐의 문제예요. 물론 이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을 쓰는 친구도 있다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자, 수능 보는 그 주 월요일 날 발표 나서 수능 시험 치고 이틀 뒤에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면접 준비를 다 못하죠. 그럴 바에는 그냥 고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서울대를 포기하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궤적을 쓴 애들 중에서 서울대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이라면 불안한데? 빼는 거예요. 그나마 30%라도 있는 것들이 내신이 워낙 좋은 애들이거나 혹은 나 어차피 고대 궤적? 글쎄 1차 세고 나와서 내가 뭐 수능 불안하면 안 가지 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은 주요대 중에서 유일하게 면접 응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시율이 30% 가까이 되는 학교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에요. 안 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연세대 보시겠습니다. 고대국제학부 쓰면서 연대국제학부 같이 쓴 애들이 과거에는 54%, 재작년, 작년에 47%, 그래도 50% 언저리였는데 올해 다시 좀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특기자 국제가 수능 최저 없죠? 고대 계열 적합형 수능 최저 없죠? 이거 두 개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갈린다는 겁니다. 연대 국제학부 쓸 건데 고대도 쓰려면 학업부 수행 면접 있으니까 그래도 준비해야지. 근데 수능 4합8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학업부 수행 4합8이 되면 내신 조금 낮아도 되니까. 이런 확률 게임을 과거에 많이 했다면 지금 뭡니까? 수능 볼 거면 보고 안 볼 거면 안 보는 거예요. 연대 UD 쓰고 고대 계열 적합형 쓰고 성대도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화여대 토플 성적이 내야 되는데 안 쓸래. 미래인재 3합6 이 정도만 하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대 넣었죠. 성대는 어떻습니까? 자, 주요대 쓰면서 성대를 쓰는 애들이 과거에 60%더 늘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외고 기준을 보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성대를 지원했던 중에서 외고 학생들이 연고대나 상위학교가 되면 무조건 빠집니다. 성대에서도 외고생들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일 수밖에 없어요.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주요 외고생들 중에서 성대를 썼다고 하는 애들은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빠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 글로벌 리더 경영 경제 중에서 몇 학회씩 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학과 모집이 아니라 계열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늘어났죠. 왜? 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 융합형, 탕부형 어떤 전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없죠. 서류는 뽑죠.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세대학교 특기자전형 국제학부를 쓰거나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을 쓰는 친구들은 성대도 반드시 씁니다. 지원자 구성 보시겠습니다. 고대의 경우에는 워낙 외고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꾸준히 높았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죠. 이게 학업 수용 여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고의 비중은 늘 좋았으니까 40% 점점 늘고 있고요. 졸업생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줄어들죠. 왜냐하면 재수 이상의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서 그렇게 연대만큼 학생들이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특기자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국제학부랑 색깔이 뚜렷한데 고대의 경우에는 자 학업 수용이나 계열 적합형이나 추천형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모집도 하니까 너무 적죠. 작년에 17명, 16명 뽑았는데 올해 10명씩밖에 안 뽑잖아요. 근데 재수까지 해서 고대 국제학부 쓴다?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 자체도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재수까지 해서 점수 올렸는데 굳이 10명밖에 안 뽑는 고대 국제학부 쓸까? 아니 그냥 경영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과 등급 보겠습니다. 계열 적합의 경우에는 외고의 경우에는 4.02에서부터 3.6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일반고는 당연히 1점대 있어야 되고요. 졸업생들 경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 내신 같은 경우도 외고는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전교과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 특기자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영어 교과를 좀 더 본다. 주요 교과목을 보면서도 영어를 더 보는데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고대가 전교과를 본다는 이유도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능에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정시에서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학생들 뽑습니다. 고대도 뽑죠. 근데 우리가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 원서 쓸 때 수능 점수에 대한 구간별 차이, 다시 말해서 등급별 학교 자체가 제공하는 점수 차이가 연대는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5점의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연세대학교 정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점수가 910점, 면접 점수가 100점에서 1010점인데 수능에서 영어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내려가면 연대는 5점을 까요. 근데 고대는 2.5점밖에 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특정 과목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죠? 전교과를 골고루 잘해야 하는 학생들이 고대를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대는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 국제학부가 영어로 시험 문제 나오죠? 영어로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고대는 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다른 학과 쓰는 애들과 시험을 똑같아요. 한국어로 나오고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어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고대의 상습 특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원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한국어 면접, 수능 최저, 그리고 면접 일정 올해 고대 개적이 11월 9일이니까요.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쟁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원자들이 급감했잖아요. 20명대에서 16, 17, 10으로 반토막 났어요. 지난 3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 추천은 5명, 5명, 7명. 근데 보시죠. 학업 우수형의 계열 적합형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급기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토막 나니까 자 지원자도 반 정도 줄어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업 우수의 면접 폐지, 논술 신설. 학업 우수의 면접 폐지에서 정원 감소 효과로 지원자 급감한다. 정원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논술 경쟁률. 논술로도 국제 뽑죠. 그러다 보니까 5명 뽑는데 333명이 지원했어요. 계열 적합형, 면접이 50%, 나 면접 불안한데? 학업 우수형? 근데 이건 서류만 보는데? 논술은 4, 8만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불안하다면 그냥 논술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률이 66대 1인나까지 올라가는 거죠. 4, 8이면 내신이 무관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합격자 내신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경우 추천형이 1.4, 1.8이었다면 학업 우수형의 계열 적합형. 이게 이제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국제학부의 경우에 70% 것이 재작년이 3.06이고 지난해가 2.77이었다. 학우나 계절이 똑같았죠. 근데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예측하건대 학업 우수형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커요. 왜? 학업 우수형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4, 8만 내면 서류가 낼 수 있어요. 그러니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논술이 되는 애들은 빠질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면 내 생기부가 좀 약한 애들은 논술로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고 애들의 얘기고 또는 재수생들의 얘기고 우리가 현역으로 있는 고3들이나 또는 외고생 입장에서는 글쎄요. 학업 우수형을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조금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계열 적합형 어떻습니까? 이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중에 유일한 전형이에요. 연대 국제학부 UD랑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 면접 비중이 심지어 연세대학교 특기자 UD보다 더 크죠. 연세대학교는 40%인데 고려대학교는 50%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과 내신에 따라 지원 학과가 분산된다. 고대는 그렇습니다. 자, 내가 수학을 잘하면 통계를 써요. 통계도 같이 써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내가 외고생인데 국제학부만 고집해야 될까? 아니, 나 수학 괜찮아. 통계 쓸게. 심지어 이걸로 문의 오신 분 있었어요. 고대 통계학과 문과죠. 학교에서 확통을 했는데 이거 미적 안 해서 어떡하죠? 자, 고대 입시 여건에 나와 있죠.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한 애들은 다 지원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자체적으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너 통계학과 쓸 거면 너 미적 안 해서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통계. 그러니까 뭐냐면 외고생들이 무조건 언어 관련되거나 국제학부 쪽으로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언어가 되면 명문이죠. 주요 교과 전체가 좋으면 미래나 심리를 많이 쓰고요. 전교과가 좀 중위권이다. 그러면 아예 낮춰서 사학이나 한문을 써요. 작년 기준으로 3.67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고생들 기준에서는 이렇듯 과거에는 내가 특정 언어과고 그리고 내가 언어를 좋아하는 거 관계없이 전공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계열로 다 써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게 심했다면 지금 뭐죠? 전공과 무관하게 내신을 따라간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한양대 보시겠습니다. 우선 한양대 국제학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에세이 폐지율 선호도 감소. 이게 크죠. 왜냐면 과거에는 1차 에세이 10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생들이나 에세이 자신이 있는 뭐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도 귀국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서류만 뽑으니까 거의 쓰질 않아요. 두 번째, 특목고보다 일반고 위주 지원 비중 증가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목고 학생들이 한양대 국제학부에 대한 선호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공대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어 설명회를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보다 요즘 학생들이 조금 더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한양대는 공대가 유명하고 그리고 문과에서는 법대가 유명했죠. 근데 2018년도 로스쿨 생긴 이후에 한 주요 대학에서 이제 법대가 다 폐지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과에서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한양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가 파이낸스 경영이나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밭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한양대 국제학부는 이제 에세이 안 보잖아요. 서류만 뽑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고 애들이 많이 쓰고 특목고 애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갔죠. 반대로 자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한양대 국제학부 쓰면서 스카이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얼마나 될까? 성대나 중경외시 라인은 어떻게 쓸까? 상위대학 쓰는 애들이 과거에 42% 그리고 39 작년 올해 35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영고를 쓰고 국제학부든 아니든 주요대 쓰는 애들은 한양대를 좀 외면한다. 성균관대 같이 쓰는 애들 어떻죠? 점점점 줄어들죠. 자 51, 44, 33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소위 성대도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옵션이 됐어요. 성대까지 갈게요. 근데 한양대는 문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중경외시 라인 어떻습니까? 자 과거 28% 작년 35 올해 47 한양대 국제학부를 쓰는 애들은 소위 특목고 학생 중에서 중경외시를 쓰는 라인 애들이 한양대도 쓰구나. 예,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내가 특목고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몇몇 대학들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상위로 가거나 아예 내려가는 게 뚜렷해요. 이게 고3 학생들의 치기 어린 고집이라고 하기에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컨설팅의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건 더 이상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안정이 없고 완전히 안정이라기보다는 뭐죠? 내가 소신대로 쓰고 상위로 쓰고 내릴 거면 확 내리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원자 구성은 외고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일반고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졸업생은 너무 적어요. 문과의 경우에는 한양대는 졸업생들 합격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으로 들어간 정시가 많고 그리고 교과 평균 등급의 경우에는 외고 기준으로 자 4점대 후 중반이었는데 점점 올라오죠. 올해 같은 경우는 3.9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내는 겁니다. 물론 4점대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이 전형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뭐죠? 내신 성적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왜? 생활기록부에 어떤 포인트를 본다고 대학 측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것들에 대한 우리 의문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50% 컷과 70% 컷 위주로 판별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 상담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양대에서 우리가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 점수대가 자 신반과나 또는 뭐죠? 경영학과나 높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점수대예요. 그러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일반고는 2.0까지도 있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빡빡하죠. 그리고 영어교과 등급 낮습니다. 이건 한양대가 수시에서는 국영수 과사 연대랑 비슷하게 주요 교과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특별히 콕 집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한양대들은 어떠냐? 추천의 경우에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국제학부. 정원이 38에서 27로 빠지면서 그 정원이 추천으로 나눠졌죠. 여기서 말씀드린 추천은 교과 추천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내 추천형입니다. 자, 올해 경쟁률 190명이죠. 그러니까 추천형이라고 하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으면 괜찮을까? 자, 우리가 추천형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7, 8, 9, 3개월 동안 컨설팅 진행하면서 많은 학부모님께 이런 질문 받았어요. 우리 아이 외고생인데 추천서를 써준다. 연고대가 아니라 한양대 써준다고 하는데 한양대 추천서 받아서 여기 쓰면 어떨까요? 근데 과거에는 추천서가 이런 거죠. 학교에서 이제 소위 공부를 잘했던 친구,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대학, 고등학교 추천서를 주는 거예요. 추천서 자체가 메리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허들을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추천서 받으면 쉽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죠. 다른 학교의 교과 추천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추천형이라고 해서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 훨씬 쉬울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별로 이제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대학은 15명에서 20명 명수로 제한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10%, 15%로 제한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큰 메리트가 되고 그게 다른 일반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에 비해서 반드시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원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큰 차이가 없죠.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서 지원에 대한 구성이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면서 중위권이 있는 학생들이 한양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건 한양대에 대한 선호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애들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지원 선택지가 다양하다. 무슨 말이죠? 같은 내신이라면 성대는 내가 중대 쓸 건데 한양대 왜 씁니까? 이런 애들. 그럼 이 460명은 과거에 비해서 그 지원자들의 그 비중이 어떻다는 거죠? 이제 내신이 조금 낮은 친구들, 한양대 상위로 쓰는 애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학부라면 이화여대, 외국어대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내신이 조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고대 밑으로 안 내려가요. 이대? 안 써. 한양대 안 써. 차라리 성대 쓰지. 내신 중위에 있는 외고생들의 경우에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냥 국제학부 쓸 건데요? 그러면 차라리 이대는 외국어대. 27명은 그렇게 인원수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러다 보니 한양대는 국제학부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도 오히려 다른 학과를 선택합니다. 합격 내신, 정원을 고려해서 국제학부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학부나 경제금융학부나 그리고 국제학부를 쓰는 건데 보시면 어떻죠? 재작년, 작년, 올해. 자, 작년의 경우 내신 점점 떨어지죠. 재작년 국제학부는. 근데 한양대의 경우에도 정책학과나 경제금융 떨어지긴 하지만 국제학보다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내신이면 차라리 국제학보다는 딴 데 쓸게. 특히나 올해 정책학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30명이 넘어요. 굳이 국제학부 써야 될 이유가 없죠. 국제학부가 한양대 국제학부가 특별한 면접 방식이 있다거나 서류 전형에서 언어에 대한 교과 성적을 더 반영한다거나 그런 게 없죠. 다 똑같아요. 그럴 거면 사람 많은데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죠? 그래서 예측컨대 정책학부의 경우에는 좀 올라갈 것이고 내신이 작년에 이제 72%까지 3.74였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경쟁이 더 치열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금융학부는 잘 모르겠지만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도 높다. 만약에 높다 하더라도 내신 점수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양대는 어떠냐? 내신 성적이 주요하죠. 전공적합성이나 교과 세트보다. 주요 교과 위주의 평가로 내신 비중이 크고 한편으로 전공적합성과 무관한 지원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고든 일반고든. 전공 교과 세특보다는 주요 교과 성적이다 라고 한양대가 비고란에 대학 어디가 70% 옆 비고란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대망 이화여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서 처음 경쟁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화여대가 여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넘볼 수 없는 여학생들만의 하나의 추가적 옵션이었다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경향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보신 것처럼 전형 간소화에도 지원자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형 간소화는 활동 보고서죠. 두 번째, 어학생의 필수 제출. 이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활동 보고서가 없어지는 거는 자기소개서 폐지 경향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오케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기자가 마지막이니까 그럼 어학생은 네 라고 한 거죠. 근데 고3들이 고2 때 딴 것도 아니고 고2 때 따기도 힘들죠. 토플 성적이나 그리고 불어나 독일어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원율을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했어요. 자,
그런 아이들이 연고대나 서성환이나 중경외시 중에 어떻게 쓰느냐? 이화여대 국제하면서 쓰면서 연고대에 쓰는 애들은 재작년 비중이 65% 많이 높았죠. 작년,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죠? 연대에서 이대 지원율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 이유예요. 서성은 어떻죠? 자, 40%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수가 애매해요. 외고생 기준에서 3점대 후반, 4점 초중반. 그럼 이걸 가지고 연고대는 불안한데? 그냥 상향이야. 근데 서성한 정도는 비벼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강대는 모집 단위가 적으니까 패스. 성대는 단위 큰 데로 한번 써볼까? 그래도 상향이지? 한양대 이건 되겠지. 그러면 한양대와 이대 같이 가는 거예요. 중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선호하지 않았어요. 자, 중앙대 일반고 위주로 가기 때문에 별로 안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외고에 한해서는 중대 간 애들에 대한 합격 사례들은 잘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늘고 있어요. 경희대 국제학부는 수원 캠퍼스 있죠? 쓰기 불안해요. 그렇다고 서울 캠퍼스를 쓰자니 내신 애매한데? 외대 모집 단위가 적죠. 중국 관련 학과 7명입니다. 국제학부 4명 뽑습니다. 영어 관련 학과들 9명밖에 안 뽑아요. 이건 쓰라는 거예요? 안 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시립대 어떻죠? 자, 반값 등록금 이후에 외국 학생들보다는 일반 학생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외국 학생들은 시립대에 대한 실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중경외시에 더 쓰냐? 이제 쓰기 힘든 거예요. 내가 이대를 쓸만한 내신으로 예전에는 연대, 고대, 국제학부 정도 썼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뚜렷해지다 보니까 찾아서 쓰는 거예요. 지원자 구성 보겠습니다. 외고 구성 비중이 떨어지고 있죠? 일반고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졸업생들도 큰 차이 없습니다. 교과 내신 등급도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영어 교과 등급은 큰 차이 없습니다. 왜? 이대는 아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내신에 대한 그 중요성보다도 오히려 뭐죠? 자, 작년까지는 활동 보고서, 그리고 암묵적이었지만 토플 성적, 올해는 대놓고 내야 되는 토플 성적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지원율보다는 지원자 구성, 우리가 경쟁률보다는 무엇이죠? 재작년, 작년, 올해 54명에서 43명은 줄었는데 지원자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높아졌죠.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높고 낮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독일어과 경우는 어떻죠? 큰 차이 없죠. 불어도 큰 차이 없어요. 그럼 뭐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쓸만한 애들 쓰는 거예요. 이 경향들이 2023학년부터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이전으로 가면 확 달라요. 경쟁률 자체가 많이 높았어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대 국제학부가 54명 뽑았는데 예비번호 80번대가 붙었어요. 그건 뭡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또 빠지고 반 정도 더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상위대학이랑 이화여대를 쓴 애들이 많았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늘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만 그 내신들이 예전에 내신이 좀 더 높은 애들이 국제학부 썼다면 지금은 낮은 애들이 국제학부 쓰는 거예요. 226명과 213명이 같은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 필수에 따라 평균 점수 하락.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토플 기준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대 국제학 특기자를 지원하려면 토플 점수 있어야지. 116은 돼야 되지 않겠어? 실제로 그랬죠. 근데 올해는 지원자들의 토플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상위 애들 위로 빠지니까. 그리고 토플에 시간 들이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이화여대 한정을 쓰기 위해 토플 공부한다? 예전에는 옵션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더 쳤어요. 올해는 필수이기 때문에 요강 확인하고는 않습니다. 대학이 토플 점수 필수라는 것들을 오히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조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분명해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쓰죠. 점수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큽니다. 특기자 면접 봐야 되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국제학부 특기자 시험과 이화여대 시험 일주일 차이였어요. 그게 지난 5년간 특징이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10월 말에 연대 시험 보면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화여대 봤어요. 토요일날 어학특기자, 일요일날 국제학부 혹은 그 반대 형식으로. 근데 이제는 어떻죠? 올해 경우에는 이화여대가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면접시험일이 10월 26일,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추천 면접시험일이 10월 26일 같습니다. 그리고 어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시험일이 10월 27일이에요. 연대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이화여대 봐야 돼요. 이러는데 어떻게 같이 씁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미래인지 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연대 유디 쓰면서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 다른 학교에 쓸 거니까 고대 458로 쓸 거니까 3합류? 이건 되겠네. 그러면 미래인지 쓰지 뭐. 면접 안 보는데. 미래인지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재작년, 작년 12% 컷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영문은 더 높아질 거예요. 왜? 애들 많이 쓸 거니까. 그리고 지원 전형과 학과가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특목고 애들은 반드시 이화여대 국제학이나 어학특기가 쓴다는 게 하나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안 그렇죠. 미래인재로 다른 거 써요. 국제사무학과 뭐 이런 거. 그리고 교과 추천 비용 증가했다. 그리고 국제사무나 융합 콘텐츠 학과라 쓰기 때문에 글쎄 이제는 국제학부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와서 대학별 상세. 전형이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여러 학원 설명회나 그리고 모집 요강이나 또는 원서접수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만 해봤습니다. 1단계 발표가 연세 특기자는 국제학부가 21일이죠. 긴장되죠? 영어 100% 지문, 영어 답변, 면접 비용 40%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합니다. 고대는 11월 1일 날 금요일 날 1차 결과 발표나요. 연대 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거예요. 재시험 면접이고 면접비 50%죠. 그리고 11월 26일 날 좀 빨리 납니다. 단학교도 서강대 국제학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경희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생각 면접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발표를 안 넣었죠. 이거 뒤에 제가 수업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11월 수능 다음 주에 나죠. 그리고 시험이 11월 30일, 12월 1일 나눠가지고 이제 서울 캠퍼스와 국제대학 학과별로 시험을 따로 봐요. 명확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형 일정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와의 경쟁하는 애들이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어떤 지원 형태를 가지고 원서를 썼다 다 보셨으니까 이제 보실게요. 면접 준비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올해 나랑 경쟁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지? 어떤 내신 가지고 쓴 애들이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걔들 제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시험 문제들이 이런 난이도로 나왔었어요. 면접 비중이 30% 낮았죠. 근데 어때요? 자, UD의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과거에는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했어요. 올해부터는 면접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끝이야. 추가 질문 없어. 오프라인 할 때 추가 질문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뭐죠? 우리 녹화기 때문에 추가 질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면접에 대한 질문 자체가 아마 여러 형태로 바뀔 겁니다. 예년과 좀 다를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출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기출은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이번에 보는 시험이 제일 중요한 기출 아니에요? 그럼 과거를 통해서 내가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 과거 기출 문제 참고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기출 문제가 늘 똑같이 나온다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 문제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꼬여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은 뭡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배경 지식, 내가 얼마나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 고민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수업하다 질문합니다. 선생님, 연대 국제학부 영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제시문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제가 예를 들거나 근거를 댈 때 제 개인적인 경우 말해도 될까요? 안 되죠. 제시문 면접이잖아요. 물론 과거 시험 면접 문제에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In your own movie, books, video. 그러니까 과거 개인의 경험 중에 책, 영화, 소설 참고해서 얘기하라고 말할 때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는 질문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개인이 가진 배경지식을 말하는 것과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다른 거라고요. 배경지식은 내가 학교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 혹은 여러 상식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팩트죠. 근데 나의 경험은 어디까지 내 경험일 뿐이잖아요. 이건 내 걸 묻는 거 아니에요. 고대 보시겠습니다. 고대는 과거에 국제학부가 영어 에세이를 내고 1차 내고 면접도 봤어요. 복잡했죠. 근데 이제는 한국어 면접이에요. 다만 한국어 면접이기 때문에 또는 계열 적합형이기 때문에 서울대만큼이나 시간을 주죠. 계열 적합형은 준비 시간 21분, 면접 7분. 자, 학생들한테 21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보고 빨리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길게 보고 적당히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을 그만큼 준다는 건 생각할 시간을 줬다는 근거가 되고 그러면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의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고대는 현장 면접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인 질문은 특별히 나온 적 없었어요. 여기 제가 인상 면접 질문에 포함이라고 썼지만 이 내용은 그거였어요. 고대 전형별 문제 중에서 3번 혹은 4번 문항이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답하라 이거였기 때문에 인상 질문 포함이었어요. 왜? 생기부 내용과 비교가 되니까. 근데 최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생기부에 대한 질문은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인문과 사회를 구분해버렸죠. 인문, 사회 공통 시험 안 봐요. 그러면 문제를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낼 것이고 전공 계열에 맞게끔 그리고 시간을 21분이나 주고 면접 비중이 50%가 되니까 너한테 디테일한 지식을 요구할게. 고대야말로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개인의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아요. 하지만 연대는 시험에 나온 주제가 분명하죠.
문학이나 철학입니다. 일부 세계사가 들어가지만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대 그 파이널 시험 앞두고 몇몇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연대 UD에서 시험 면접 문제 안 다루나요? 수업 때는 하죠. 전공학위 때는. 근데 파이널 때는 그런 걸 다루진 않아요. 왜? 경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지난 10년째 기출 문제 중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백인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당연히 언급할 수 있겠지만 파이널 때 경제 관련 내용들이 설명할 이유는 없죠. 물론 경제에 관한 백인지식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 도움은 되겠죠. 근데 경제 관련 질문을 볼 이유는 없죠. 파이널은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21일날 발표 나고 25일날 시험 봅니다. 발표 난 날부터 파이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딱 5일이에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아마 저녁에 수업을 깔았을 겁니다. 근데 그 5일 동안 공부해서 준비가 될까요? 그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경제 이런 것들 다뤄야 될까요? 그래서 대학별로 어떤 시험 유형의 주제 카테고리 정도라도 제한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와 고대 같이 쓰는 애들이 많으니까 면접 비중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자, 고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석, 적용, 종합적 사고 능력. 그야말로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백인지식을 잘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21분이나 주잖아요. 교수님이 현장에서 내가 대답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답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네, 똘똘하네, 이것도 판단하시겠다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교 분석에 자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연대의 경우는 어떻죠?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나 역사, 문학에 자신이 있다면 연대 국제학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야 이것저것 배우면 도움이 되지만 막판에 가서는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골고루 수업을 할 거예요. 왜? 이거에만 제한해서 면접 문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학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연대 국제학부 UD반이라고 하고 수업을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들 다 낼 거예요. 경제도 다루고 별의별 거 다 다룰 거예요. 그건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루는데 적중 안 할 수 없죠. 적중하죠. 예. 저희는 적중의 표현 한 번도 안 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뭐냐면 대치동에서 이만큼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적중했다는 거, 그건 적중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 다 다루는 겁니다. 내가 1부터 10까지의 카드 중에서 뭘 하나 뽑을 텐데 뭘 뽑을지 맞춰봐라고 했을 때 1부터 10까지 가르친다는 게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난 3번을 뽑을 건데 1부터 5까지로 줄여주는 게 적중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확률 높이는 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화여대 쓰는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10년도 이전에는 재신문 면접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이화여대와 경희대가 재신문 면접이 있을 때 그때는 연대고 고대보다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10줄에 15줄 영어 재신문 나왔고 3개의 질문을 했었고 재신문 답변은 생기부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해야 됐어요. 경희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생기부가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7분에서 8분 내외라고 학교 요강이랑 그리고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면접 전형 방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면접관 3분 들어오시고요. 동아리나 자율활동, 그러니까 창체에 관련 질문 2개, 그리고 교과 세트에 관련 질문 2개, 통상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 평가 기준이 학교 생활 및 학습 태도, 학업 역량과 열정, 정보 관련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에 대해서 자, 국제학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냐? 물론 한 개 할 수 있겠죠. 내 교과 세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근데 반드시 국제학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치나 국제학 관련해서 너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세계 이슈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화여대는 생활기록부 기반 인성 면접이 된 지 이미 7, 8년이 됐어요. 제발 이화여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지식적인 내용을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기본적인 걸 알기 위해서 배운다? 라는 건 오케이. 근데 이화여대에서 지식 관련 질문이 나온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와 학업 의지에 대해서 내가 생활기록부에 써놓은 내용들, 특히나 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써놓은 교과 세특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너한테 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분하셔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10월 달에 파이널이었습니다. 이미 학원들이 저희는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학원들이 추석 이후에 파이널에 대한 안내를 다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신청을 다 받았을 거예요. 저희도 온라인이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종료했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실전 면접반은 저희가 이제 대표 선생님께서 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추가된 1대1 면접반 경우에는 자, 지적인 내용들은 내가 여기든 저기든 다 많이 배웠다. 나는 면접 연습을 통해 디테일한 코칭을 받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화여대의 대의 경우는 어떻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인 내용들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이나 어떤 제시문에 대한 것들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 아이가 붙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대는 자 발표가 나는 그날 저녁부터 저희가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되,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 기간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컨설팅 형태의 면접 준비하시는 게 맞고, 이건 수업이 아니죠. 생기부가 다 다른데, 그리고 교수님께서 생기부 가지고 질문하실 건데 어떻게 한 강의실에서 10명, 15명씩 넣어놓고 수업을 해요. 컨설팅 하는 수준 정도나 돼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대규모 학생들을 받아서 강의 형태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조교와 연습을 하고, 그건 제시문일 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들마다 뭐 이화여대 수업이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전직 입학사정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파이널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그리고 연세대 국제형, 저희가 저녁에 할 것이고요. 수능 이전이니까요.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후 수업이고, 국제형 경우는 수능 다음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이것도 1대1 형태로 좀 소수로 진행할 거고요. 중대 탐구형과 경희대 네러스 상스 경우도 생활기록부 기반 인성 면접, 이화여대와 비슷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교 없이 직접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설명의 내용은 지원 이후에 우리가 10월 달에 소위 지원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 판단하는 경우, 내가 썼던 전형이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에게 있다면 우리 아이 경쟁자들이 이런 애들이다, 그리고 내신 수준과 그리고 지원 애들 특성이 이렇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판단해서 이런 수업을 들어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의가 있을 때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파이널 앞두고 저희가 국제학부에서 면접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